정원 학대 분위기에 편성해서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됩니다.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부터 관련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과거처럼 파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고 필수 의료 위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선동이고 편가르기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 김미애 의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합니다. 지난 19일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 발표되고 모든 관심이 의대 정원 확대에 쏠려 있는 듯합니다. 지역이 어딘지 몇 명이 늘어나는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죠. 장관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의대 정원 확대입니까? 아니면 필수 의료 정상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입니까?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골든 아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게 목적이고 의대 정원 확대는 그 수단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에만 매몰되면 필수 의료를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정원 확대 분위기에 편성해서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됩니다. 전 정부 인사이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분을 가급적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부터 관련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데 왜 과거처럼 파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고 필수 의료 위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선동이고 편가르기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대통령께서 1,000명 늘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본질에 좀 돌아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려서 이런 걸로 정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및 의료 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하지 않으면 정책은 우리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국립대학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서울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 정부 기대 역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수가 정책을 보면 공공정책 수가만 나오고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이미 발표한 것도 몇 개 있고요. 또 추가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발표할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 기본계획,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응급, 고난도, 고위험인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는 현장 의견이 상당하고 외과 수술의 경우에는 원가의 70~80% 선이라 수술할수록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드시 해외 주요 국가의 필수 의료 수가, 진료비 수준이 어떤지 우리와 좀 네. 비교해서 그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기계적인 적용은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필수 그다음에 응급 진료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참고를 해서 방안 정책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한 점은 저수가와 함께 필수 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죠. 네. 지난 복지부 국감에 진술한 것처럼
소청과 전공의 감소는 2017년 12월 말에 있었던 이대 목동병원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는 진술처럼 현장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서 활동의사수 대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비율, 형사재판 건수, 유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습니다. 내외 산소 필수 의료 분야는 일종의 하이 리스크, 로 리턴 구조인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사들의 의료 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네, 국민의 생명 건강 지키는 게 최우선인 건 네. 당연한데. 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합니다. 김영균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은 필수 의료 의사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자부심을 되살리는 일이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또한 과거에 내외 산소 의사가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명감만으로 버텨달라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 노력도 절실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의료진이 필수 진료에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 행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은둔형 외톨이가 정신질환, 또 이상동기 범죄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아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시급합니다. 복지부는 최근에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분석해서 올 12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에 원스톱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죠. 네. 그런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원스톱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예, 저희가 그동안에도 스타디를 좀 해놨고 연말까지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1월 달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 하겠습니다. 나오기 전에도 바로 가능합니까? 네? 12월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거 준비를 해 놓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미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청년의 삶 실태조사 보고서가 지난해 12월에 국무조정실에 제출되어 있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지원 정책을 만드는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원 사업 현황이 제각각입니다. 제가 17개 시도의 요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기본 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 중이고 대전은 내년에 기본 계획 연구를 하고 광주는 이미 운동형 외톨이 지원 센터도 있고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중으로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매뉴얼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큰 차이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